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보령 남포 양리에서 6만 평 정도 쌀 농사하는 문용용입니다. 주로 재배하시는 벼 품종은 어떻게 돼요? 상광벼, 이 보령 지역에서는 삼광벼를 주로 하나요? 만세보령 상광쌀 시청에서 작년 그 품종이거든요. 이 삼광벼에 특징이 있을까요? 밥맛이 좋죠. 밥맛이 최고로 치죠. 2015년대 소비자 대상 받은 이후로 계속 상을 받고 있는 상광벼, 상광쌀이거든요. 대표님 지으시는 쌀에 어떤 인증이 있나요? GF인증 마크 부여를 받았죠. 2014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올해 날씨가 좀 벼농사에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 올해 날씨가 좀 어땠어요? 모내기 할 때 가물고 폭염이 유난히 길었잖아요. 올해 작황은 예년하고 비교해서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날씨는 고온다습한 그런 날씨가 된데 불구하고 요만큼 농사가 된 자체가 보령시에서 도복 경감제 지원 때문에 그 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벼농가들한테 이제 깨시무늬병이 돌았다고 전국적으로. 심했었죠. 깨시무늬병이 들면은 벼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수확량이 팍 줄죠. 품질 면에서도 품질이 안 좋아요. 잎이 실어야 되는데 잎이 그냥 말랐잖아요. 보면 보다시피 이렇게 말르다 보니까 뿌리를 통해 가지고 잎에서 영양분을 흡수해가 벼 이상에 빨아 올려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표님 올해 농사가 다른 농가에 비해서는 좀 잘 된 편인가요? 잘 됐죠. 우선은 줄기가 싱하고 두 번째는 토복이 거의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국이 깨시무늬병으로 이제 피해가 심한데 대표님 농가는 일부 실은 수확을 좀 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수확량이 괜찮아요. 베니라에 또 이거 보면은 평생을 하다 보니까 네. 안 해봐도 알고 수확 작업을 직접 콤바인 작업을 해보면 1000평 한 뼘째 얼마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나오죠. 1000평당 얼마 정도나 양이 나와야 양이 많다고 할 수 있나요? 3, 40이 12가마. 그 기준으로 그것보다 많으면 좀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상광비가 그 이상 나오면 잘 나왔다고 봐야죠. 적게 나온 농가는 얼마 정도 피해를 심하다 보면 한 섬 이렇게 차이 나죠. 한 섬이면은 40kg짜리 3개, 120kg. 오다 보니까 쓰러진 농가는 엄청 심하게 쓰러졌더라고요. 그런 농가는 왜 그렇게 도복 피해가 심할까요?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질소 함량이 높은 걸 살포를 하다 보니까 도복이 좀 많이 들어죠. 그럼 대표님은 영양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저는 질소 함량이 낮은 비료를 주로 반드시 아리찬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화학 비료도 염화가루 성분이 높은 거. 아리찬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한 3년 정도 됐나? 아리찬을 올 초부터 어떻게 언제 사용하셨어요? 모내기 끝난 다음에 바로 한 10일 이내로 다 전필제 살포를 했죠. 여름기에는 액제 한번 살포를 하고 이삭비료 줄무렵에 그때 900평당 5kg씩 살포를 하고 액제를 살포를 했죠. 모내기 때는 1000평당 10kg 살포를 했고 이삭비료 줄 시기에는 1000평당 5kg. 그럼 아리찬을 처음 모내기 때부터 쓰셨는데 언제부터 벼 상태가 좀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살포를 하고 한 일주일 지나면 표가 나요. 잎이 두껍고 두 번째는 줄기가 태가 굵어. 그리고 벼폭이 많이 벌어지고 넓게. 반면에 키가 짧고. 보령의 다른 지역의 농가들도 아리찬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 30단지 사용을 했죠. 그 아리찬 사용하시면서 지역에서 보조 사업도 받으십니까? 도복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보조사업 시에서 받았죠. 그 상광단지 농자재 지원 보조사업 100% 받죠. 2년 전에 대표님 찾아왔을 때는 농협에서 그런 지원 사업을 좀 안 해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경험을 살려서 시청을 계속 다녔죠. 첫 번째는 실제 경험을 해야 돼. 내가 뭔가를 아르게 가서 상대방 얘기해서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내가 요구는 바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작황은 좀 어떠십니까? 보다시피 좋습니다. 아이고 올해 뭐 깨시무늬병이 많이 와가지고 다들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회장님 좀 어떠셨습니까? 보다시피 여기 배폭이 보여요. 여기 배폭이. 태국이 굵다 보니까는 그런 병이 원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분 섭취해가지고 진짜 건강에 컸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올해 아리찬 효과는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거 똑같아요 이게. 예. 예. 튼실하게 잘 끝내요. 보령에서 우연히 지르다가 아리찬을 일찍 접하게 돼가지고 우리 관에 가가지고 자신있게 공직자들 설득을 해서 보조를 받아냈죠.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남보 대표 박순환입니다. 올해 지금 수확기인데 아리찬을 사용한 곳과 사용하지 않은 곳은 좀 어떤 차이들이 있던가요? 공통적으로 보시면 잎 자체가 수확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잎이 마늘잎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두껍고 또 아직도 손을 찌를 정도로 강하거든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병해충 방제 효과 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도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듯이 벌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홍명나방이나 멸구들이 와서 감지도 못해요. 너무 두껍고 이렇게 까칠해서 그 병 쪽에도 보면 수확기가 다 됐는데도 밑둥이 아직도 단단합니다. 이렇게 일반 비료 쓴 것은 수확기가 되면 다 이렇게 다 물러서 짓무러지거든요. 이는
이런 부분들이 병충해 예방 효과를 탁월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사용 한구가 대조구의 수확량 차이가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직접 한번 세어봤습니다. 185달 정도 나왔었고요. 기존에 안 쓰신 곳은 거의 한 150알이 채 안 됐습니다. 옆면설포까지 들어가면 최소 30% 이상은 월등하게 차이 나는 부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살균제도 아닌데 어떤 원리로 이렇게 원료인 콜라겐을 가지고 효소분해해서 이제 분자가 이제 하나하나씩 단분자로 쪼개지면서 화학분해에 비해서는 훨씬 흡수율이 개선되고, 특히 콜라겐 속에 있는 클로린이라는 성분이 생식생장 유도를 많이 해주거든요. 초기에 뿌려놓으면 뿌리 쪽에 대사활성장이 굉장히 탁월하게 일어납니다. 아리찬 잎제를 뿌린 농장은 10일 안에 다 뿌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고 대사활성화가 되면서 분할 양을 늘려주거든요. 콜라겐의 고유 역할은 세포 재생, 노화 억제, 면역력 증강, 아미노산들의 역할인 비대까지, 그래서 그렇게 연결됨으로써 마지막에 병충해 개선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수확기 때는 확실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병충해 방제제가 아닌데도 방제가가 나온다고요? 올해 초에 전남에서 깨시무늬병 문의를 하더라고요. 공인기관에다 요청해서 이게 살균제는 아닌데 아예 방제가 시험을 해보자 해서, 살균제는 5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살균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40%대 후반 정도의 방제가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보조 사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체에 임원되시는 분들이 시나 기술센터 내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농약도 줄이고 비료도 줄이고 또 소화 기간을 단축하고 물 대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탄소 중립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재라고 보거든요. 농가의 노동 인력도 상당히 줄이면서 수확량은 30%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필수 소재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